안녕하세요. 차트외과 김내부입니다. 이번 영상은 신풍제약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신풍제약을 보유하고 계시지 않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신규 여러분들은 한번 신풍제약을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두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때까지 채널에 알려드렸었던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볼 만하다라고 하는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상황이 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혹시나 관심 종목에 놓고 뭔가 이후에 어떤 액션을 취하실 거라고 한다면 이때까지 제가 안내를 해드렸었던 관심 종목들에 비해서 비중을 조금 더 한 반 이상 낮춰서 진행을 조금 컨트롤을 좀 해야 할 종목이라고 판단이 든다는 점을 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나 지금 이 영상을 토대로 제 채널에 처음으로 신규로 진입을 하셨던 분들이시라고 한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이쪽 가격대 구간 한 이쪽 여기 위에 물려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장담할 수가 없다는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계시는 분들 또한 확신은 좀 없어요. 정말 운이 좋아야 가능한 구간이라고 좀 생각은 들고, 이쪽 구간은 그래도 좀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구간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처럼 신규로 만약에 진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딱 이 자리 448일선에 딱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자리에 바로 진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장중 기준이 아니라 종가 기준으로 여기 있는 이 448일선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칼손절 나가야 할 것 같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제가 봤을 때 한 69,400원 69,400원으로 조금 잡으면 될 것 같네요. 69,400원으로 신규 진입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좀 들고,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이 라인 또는 69,000원 좀 더 멀리 보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은 69,000원이 깨진 상태로 종가가 마무리된다라고 하면은 자르시고 그냥 관심 종목에만 넣어두시고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종목을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관심 종목에 넣으라고 하는 이유는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장점이 있다기보다는 이런 종목들 조금 패턴을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좀 그런 관점이 좀 더 커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448일선 여기를 만약에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목표 금액은 한 요쯤입니다. 9만원 좀 초반, 9만원 초반에서 반 이상 덜어내는 것을 조금 권장을 드리고요. 만약에 거기서 좀 미끄러져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나머지는 88,000원 밑으로 만약에 미끄러져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전량 익절 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9만원 초반대 반틈 분할 매도를 만약 진행했다 한 상태에서 만약 위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 위로부터는 특별한 자리들마다 조금 이제 분할 매도가 좀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본인 기준 하에 지지 저항선들을 좀 끄어 가시면서 컨트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을 만약에 여기서 이제 좀 낙폭이 좀 심하거든요. 이쪽 구간이 낙폭이 좀 심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긴 해요. 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쪽에서 만약에 신규를 잡고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은 한 30% 정도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것 같고요. 조금 더 운이 좋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대웅제약 영상에서도 언급드렸다시피 신풍제약 또한 코로나 치료제 섹터에 포함이 되는 녀석이거든요. 치료제 섹터에 포함이 되는 녀석인데, 얘는 다른 코로나 치료제 섹터들에 비해서 상황이 좀 안 좋은 게 지금 이쪽 자리를 다져가는 듯 하다가 확 미끄러졌어요. 대주주 이제 매도 이슈가 좀 떴죠. 근데 대주주 매도 이슈가 아니라 그냥 차트를 볼 줄 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웬만하면은 기술적 타점인 저점을 보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상승할 때는 이런 종목을
건드리시는 건 좀 비추천한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대웅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일목균형폰을 다지고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진입을 해도 된다라고 봤다고 한다면,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이 구간이 신규 진입 구간이 아니라 익절 구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여기 들어가신 분들에 한해서는. 왜냐면은 대웅제약하고 다르게 신풍제약은 차트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머리가 제일 높은 데 있고 양쪽 어깨가 있죠. 이런 걸 보고 이제 헤드 앤 숄더 모양이다 라고 해가지고 큰 3파 엘리어 파동 3개의 파동이 이런 헤드 앤 숄더 모양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머리의 저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탈이 되는 순간 이 종목은 이제 하락 3파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를 만약에 머리의 저점이 아니라 여기 지지가 많이 나왔었던 여기를 머리의 저점으로 본다면은 여기가 이탈됐을 때 하락 3파를 보는 곳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진 종목은 하락 3파가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 한이 좋고, 좀 능력이 좀 본인의 주식 실력이 좀 있으시고 손절 같은 것들을 잘 나갈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접근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접근을 했는데 만약에 종가상 빠진다라고 하면은 칼손절이 나가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본인이 평상시에 손절을 똑바로 못 치는 스타일이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관심 종목만 넣어 두시고 절대 진입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말씀드렸었던 뭐 엔디포스라든지 뭐 현대그린푸드, 현대사료, 인바디 막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제가 관심 종목으로 막 안내해 드렸었던 것들, 그런 종목들에 비해서 얘는 엘리어 3파 헤드앤숄더가 이미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제가 관심 종목으로 안내를 해드렸던 종목들에 비해서 매우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진입을 하고 싶으시더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현대사료에 내가 10%를 초기 진입으로 잡았다라고 하면은 신풍에서는 5% 미만으로 매우 축소해가지고 진입을 하시고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종목을 제가 굳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위험할 수 있는 종목을 굳이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요런 엘리어 헤드앤숄더 3파가 나온 종목들은 어떤 식으로 하락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셔야지 나중에 이런 3파가 나온 이후에 위에서 고집 부리면서 손절을 안 치고 버티시는 일들이 안 일어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안내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락 3파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고점이 낮아집니다. 고점이.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준은 뭐냐면 한 요 정도 구간, 224일선이 있고 21선이랑 같이 뭉쳐있는 요 정도 구간이 강력한 저항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가격대가 9만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9만원 초반대에 해당하는 요 구간에서 강력한 저항 구간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도 웬만하면은 저항을 맞고 내려와서 고점을 계속 낮춰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그래도 지금 여기 기존에 여기 위에 물려 계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단 확률적으로 제 채널에 있는 분석 영상들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저는 주식은 확률 게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매우 안 좋은 상황인 것은 맞아요. 단 얘가 그렇다면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냐라고 하기에는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면은 피라맥스라고 하는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이 재료가 괜히 있는 게 아니기도 하고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을 조금 더 말해드릴게요. 피라맥스가 잘못됐다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남아공에서 임상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 해외에서도 많이 임상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코로나 대응하고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순환매 중에서 이제 치료제만 유일하게 이제 안 움직이고 있는데, 치료제의 마지막으로 이제 순환매 돈이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주주가 이때 블럭들이 이제 일어났었던 가격대 구간인데, 블럭들을 이제 일어났을 때 그 블럭들 200만 주에 해당하는 그 물량을 받아들인 지금 주체가 명확하게 나오고는 있진 않지만 어쨌든 있긴 있다는 거거든요. 이 200만 주에 대해서. 200만 주에 대해서 이 블럭들 뭐 물량을 받아낸 애들이 괜히 받아낸 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아래에서 뺀 다음에 아래에서 좀 지지받고 놀다가 이제 위에서 좀 해먹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도 한번 100몇십만 주 블럭들이 일어났었죠. 그때 가격 구간이 이쯤이었나? 그랬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블럭들이 일어나고 나서 밑에서 조금 더 매집을 하고 기다렸다가 위에 고점에서 좀 털어낸 흔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블럭들을 하는 주체도 어찌됐든 간에 수익을 봐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신규 진입자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타이밍에 맞는 저점 라인을 찾아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때 야금 해먹고 나오자 이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 얘가 이제 뭐 외국인들 보유 지분도 매우 높은 편이기도 하고, 엑세스바이오처럼 이제 외인이 많이 이제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서도 외인이 계속 담아줬었던 종목들은 좀 한 번, 두 번 정도는 기회가 좀 생기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저는 솔직히 이쪽 구간에 계신 분들은 비중이 좀 높으신다고 하시면은 비중을 좀 덜어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비중이 좀 적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이런 구간들을 활용해 가지고 조금 물을 타서 탈출을 한번 기대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저점에 대해서 지지가 나올 수 있는 또 강력한 근거는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가 이제 448일 선이기도 한데 과거에 이쪽 부분에서 좀 지지가 꼬리 쪽 부분에 지지가 많이 나왔었던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이탈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는 여기라든지, 또는 뭐 이쪽 부분 근처까지 이제 빠져내려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폭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2배에 가까운 폭이기 때문에 손절을 하지 않고 매수하는 전략은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이제 또 신규 종목을 또 이 위에 들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희망적인 얘기를 조금 더 그러면은 들을 수 있는 요인이 또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자면요. 예전에도 제가 이제 대웅 이제 저점이다, 바닥이다 하면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근거로 알려드렸었던 보조지표 활용 방법인데요. 이제 RSI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 있는 30포인트보다 아래에 있는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자리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토캐스틱스 슬로우를 봤을 때도 이 녀석도 여기 있는 이제 20선 아래보다 이제 있을 때 조금 매수해 볼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더 좋은 거는 여기 있는 보라색 선이 같이 내려와서 여기처럼 이제 황금 크로스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서 매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황금 크로스가 일어나는 부분, 그리고 RSI하고 이 모든 것들이 저점에 있는 부분에 있는 자리들을 보시면은 과거에 저점이었고 단기적으로 반등이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봤을 때 좀 짧은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하지만 제가 이거 외에도 이제 MACD라든지 CCI 이런 보조 지표들을 봤을 때도 지금 매수하기에는 조금 적절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지표들이 좀 많이 남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제가 대웅제약 예전에 이런 보조 지표를 활용하는 그 확률도 높을 수가 있다, 지금 기술적 반등으로 이제 높을 수가 있다라고 했었던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었지만, 이런 보조 지표만 가지고 매매를 섣부르게 하시다가는 망합니다. 이런 구간 막기 쉽고요.
특히나 이런 일목균형표 아래에 있는 구간에서 보조지표 하나만 가지고 매매에 접근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꽤 긴 시간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보조지표만 믿고 매매를 하시는 방법은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이런 식으로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는 뭐 448일선이라든지 224일선에 해당하는 어떠한 근거가 추가가 되어 있고, 또 과대 낙폭이 되어 있는 이쪽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있는 확률도 플러스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재료면으로도 이 종목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플러스 돼야 할 부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매수 버튼이 나가야지, 뭐 여러 가지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네 가지가 나가리고 하나만 오케이인데 이 오케이 하나만 보고 매수를 들어가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여러 가지 중에 지금 나가리 돼 있는 건 뭐냐면, 과연 여기 정고 근처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냐라고 봤을 때 이거 확률은 조금 50%보다 아래이기 때문에 요거는 나가리로 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망이를 짧게 잡고 이쪽 부분에서 분할 매도가 나가야 되고, 그 위로 올라가면은 나머지를 분할 매도 하는 거고, 거기서 만약에 추세가 밀리면은 바로 나머지 전량 익절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웅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 저희 구독자분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대웅하고 지금 신풍제약하고의 상황이 좀 많이 다르니까 굉장히 서로 비슷한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도 앞으로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 내가 매도할 수 있는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은 이런 것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트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잡은 구간을 멀리 볼 거냐 짧게 볼 거냐를 판단할 줄 알아야 하는 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 외에도 다른 종목 분석 영상들이 나오면은 꼭 보라고 하는 말도 이런 것들에 있는 거예요. 다양한 기법들이 녹아져 있고 다양한 차트들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차트일 때마다 어떤 식으로 내가 대응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일단 조금 신풍제약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에게는 조금 기분 좋지 않을 수 있는 영상일 수도 있겠지만, 비중이 낮은 누군가에게는 지금 이 영상이 절호에 몰탈 수 있는 찬스가 될 수 있는 영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찍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혹시나 고점에 물려 계셔가지고 물을 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시라면은, 제가 대웅이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영상에서도 언급드렸다시피 물탄 수량만큼은 추세가 만약에 이탈하면은 자를 줄 아셔야 돼요. 손절 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본 계좌에서 하면은 그 마이너스 금액이 너무 클 것 같아서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은 계좌 다른 것을 하나를 더 만드셔가지고 새로운 계좌에다가 물타는 금액만큼을 진입을 하시고, 추세가 밀리면 자르고 올라가면은 적당히 먹으신 다음에 그 플러스 수익 난 만큼 본 계좌에 물려있는 만큼의 비중을 덜어내서 쌤쌤으로 만들어서 최대한 현금을 늘리자라고 하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풍제약 그리고 또 이렇게 신풍제약에 만약에 고비중으로 들어가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다른 곳에서 야금야금 벌어서 이제 번 수익만큼 여기서 계속해서 비중을 덜어내서 현금을 만들어서 계속 다른 그 좋은 차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수익을 내서 결국에는 얘가 본전에 오지 않아도 내 계좌가 결과론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탈출을 했구나 라고 할 수 있을 전략을 또 수립하시는 것도 좋아요.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들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양질의 영상 계속 들고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외과 김내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